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존재하는 느낌이거든요. 자존감이 없어진다는 것은 존재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자존감이 저는 얼음에 되게 비유해요. 빙산처럼 이 빙산이 점차 녹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없어지면 자존감이 없어지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즉슨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는 것은 사람이 잘 모르거든요. 아, 내가 이런 상황에 녹고 있구나, 내가 없어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면 딱 경계해서 그 순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자존감이 잘 없어지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없어지는 느낌들을 잘 몰라요. 본인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이게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딱 이 순간 멈춰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은 낮아질 때를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자존감이 자신이 존재하는 느낌인데 이 자존감의 근원은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쌓이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 의해서 쌓이는 경우도 있는데 외부에서 쌓인 것은 굉장히 취약해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외부에 있는 건 취약하고 내적으로 쌓은 것은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즉슨 이 외부적인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바로 세운 사람들은 자존감이 쉽게 없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이 자존감이 외부에 생겼다면 이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쌓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존감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팩트와 해석을 되게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건 거예요. 누군가가 그 팩트를 가지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이 자기에게 적용될 때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하는 그 근거에 있는 팩트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사람들은 이 해석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요. 누군가가 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세운 자신만의 특징이나 그 자존감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스마트해, 나는 영리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자기에 대해 철저한 믿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그런 말해도 아, 너 생각은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은 내 자신이 세운 자존감, 그리고 이 팩트와 해석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쉽게 낮아지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존감이 쉽게 낮아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인생의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보면 좀 공통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 처음 들어갔어요. 초년생. 대학교 들어가서요. 초년생. 군대 들어갔을 때 첫 한 달. 이런 데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절대자가 한 명이 있고 상사든 군대 상사든 선배든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생각되게 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가 모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칭찬 한마디에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욕 한마디에, 꾸중 한마디에 정말 저 밑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신입일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신입생들이나 신입사원들이나 다 동기들끼리 같이 하고 이런 경험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있다는 거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이거는 정상이라 판단되면은 저 사람이 낮아도 저 사람이 낮아도 다 낮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비정상이 아니고 더 낮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건 상황적인 요건 때문이기 때문에 그거에서는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가를 받는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또 이런 게 또 수치적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 자기가 기업에 있는데 매출 실적이 나온다. 자기가 학생인데 뭔가 점수가 나온다.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이 점수에 따라서, 이 실적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모든 게 되게 결정되게 되고 사람들도 그걸로 다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당연한 거고 또 자연스럽긴 해요. 자연스럽긴 하나. 근데 이 점수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로 자기가 못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것인지에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특징인 것 같아요. 상황적 요인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약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또는 뭐 실현당했을 때나 뭔가 실패했을 때 있잖아요. 이런 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런 약간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면 확 물을 빨아들듯이 확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자기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졌을 때 이런 말들 자존감이 쉽게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안 좋다, 멘탈이 안 좋다,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게 좀 부정적이다, 이럴 때는 좀 주변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차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온전히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약해지는 이 상황적 요인은 이런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게 싫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냐가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객관적인 의미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늘 관찰했을 때 이제 관찰하면서 자기는 바라보고 왜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필요가 있는 것은 선생님들은 남들의 그런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되게 충분히 차고 넘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존감이 낮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고 이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현이 조금 늦... 네, 6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극복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존감을 설명을 했고,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마지막 또 방법일 텐데요. 사실은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우선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가 했을 때,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느낌이 나네? 이런 느낌이 나면 내가 뭐 때문에 높아졌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방법을 자주 강화하게 되면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느꼈던 누군가의 코멘트나 뭐 누군가의 말 또는 누군가의 반응이 있었다면, 또는 자기가 무언 실천한 게 있었다면 이 요인을 딱 찾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방법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로 천부적으로 주어진 거 있잖아요. 천부적으로 주어진 재능과 강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으로서의 재능도 뭐 모든 것들에서 다 그런 게 하나씩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등감에 가득한 경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로 미칠 것 같고, 그리고 못 봐서 나올 것 같은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감정이나 이런 미칠 것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상황에 계속 몰입되고 빠져드는 게 되게 어려운 점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선은 이 경기에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이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 이게 우선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비교를 멈추는 거예요. 열등감은 결국엔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 뭐 같은 교사 선상에 있는 사람, 뭐 같이 입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비교가 된다는 것은 결국엔 처음에 몇 마디, 처음에 칭찬, 또 누가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판단되게 되는데, 이거에서는 좀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 비교는 굉장히 불완전한 건 거예요. 불완전한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언젠가 뭐 우월한 평가를 받았다가 열등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이건 생명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평가 기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교라는 끝나지 않는 게임에서 우선은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실은 열등감은 저는 자신의 열등감의 근원이 아닌 우월감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걸 찾는 건 거죠. 자신이 남보다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드러내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나 상황들을 만드는 건 거죠. 이 점을 찾아서 강점을 찾고 이거를 강화하고 이걸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비교의 프레임이 또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잘한다, 그럼 교사들이 뭐 같이 발표한 자리가 있으면 같이 발표하도록 하고,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케어를 잘한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애들을 더 케어하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 강점들이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커멘트들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다시 우월감의 근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제 자존감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건강하지 않아요. 어느 쪽이든 올바른 감정은 아닙니다. 우월감은 사실은 언제든지 열등감이 될 수 있거든요. 열등감은 반대로 우월감이 될 수 있고, 왜냐면 여전히 비교의 프레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떠나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해요. 떠나는 방법은 나는 이대로 존재한다라는 건 거예요. 주변의 평가에 상관없이, 비교에 상관없이 나는 이대로 존재한다. 이 불가침의 영역의 가치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시 돌아와서 자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타고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되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조건 없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주변 형제들의 사랑,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이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의 가정이나 이 사람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더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인가, 이런 걸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자신의 이제까지 경험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성취 경험들 있잖아요.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성취 경험들. 자기가 1시간 동안 수업을 6시간 동안 수업을 못할 것 같았는데 자기가 해서 됐어. 이런 경우에 굉장히 큰 성취감과 동시에 나는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자존감을 높아주는 성취 경험들을 보면 외부에서 인정해주는 게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성취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외부에서 이런 거 인정해주니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정말 내 자신이 뿌듯하겠구나, 이런 게 있는 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남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더라고요. 남들을 더 인정하고, 남들을 칭찬하고, 남들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즉슨 자신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남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약간 남을 주면 자기가 모자라고, 내가 가지면 남들을 더 덕게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의 약간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진 것 자체가 자존감이 적다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반대로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우선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가 했을 때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느낌이 나네? 이런 느낌이 나면 내가 뭐 때문에 높아졌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방법을 자주 강화하게 되면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느꼈던 누군가의 커멘트나 누군가의 말 또는 누군가의 반응이 있었다면, 자기가 무언 실천한 게 있었다면 이 요인을 딱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과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도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 때 명확하게 포착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로 천부적으로 주어진 거 있잖아요. 천부적으로 주어진 재능과 강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으로서의 재능도 모든 것들에서 다 그런 게 하나씩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으로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거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내가 이거 재능이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 같아요. 왜냐면 그 누구가 평가를 해도 자기는 건드릴 수 없거든요. 부정적인 평가를 해도 난 이거에 재능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 자존감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 천성적인 재능을 딱 포착해서 이건 내 거다, 이건 내가 정말 제일 잘한다,
자질이 있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또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이 또 바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치 이상의 존재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경우는. 근데 이거는 막 엄청난 성취가 아니라 생활 속에 작은 실천했을 때 그런 경우 같아요. 뭐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을 일주일간 반복했을 때 그것만으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애들이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3번 참자 이런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자기가 딱 기준을 세워서 딱 지켰을 때 그 희열감이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겠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이거를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리고 3일 이상 실천해 봐야지, 이걸 실천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봐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가 자신이 부가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즉슨 자기 자신이 내가 돈이 많다라고 본인이 착각해서 인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지만, 나 지금 어쩔 줄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행위를 반복하면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하면 자존감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과 인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